자, 이제 아까 그 얘기를 안 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그레이딩 어떻게 이번 학기 점수를 매길 것인가. 이번 학기는 실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뭐 출석 이런 거 점수에 따로 들어가지 않고요. 어차피 실험을 안 하시면 점수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숙제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숙제들은 전부 다 발표, 숙제 및 실험 관련된 것들, 미션 수행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조별로 돌아가면서, 조별로 발표하면 맨날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래서 조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관련된 거는 100%가 숙제한 거라, 숙제는 개별적으로 내시면 발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험 같은 경우는 조별로 발표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숙제는 개인이 발표하시고, 조별 실험은 조에서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과목은 그 수학적인 어떤 토대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요. 수학이 아주 많이 요구되는 과목은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인 앞부분의 로봇 쪽 관련된 내용들은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히려 많은 부분은 이제 프로그래밍 스킬들이 있으셔야 되겠고, 정석과는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C 기반으로 숙제를 내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C 기반은 되도록이면 많이들 요새 기피들을 하고 잘들 못해서, 많은 경우에는 C를 다이렉트로 쓰지 않고 위에서 파이썬으로 쓸 수 있게 제가 만들어서, 시뮬레이터니 실험 환경이니 대부분 파이썬 느낌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제 3학년들이기 때문에 뭐 타과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과도 이제 제 수업 스타일들을 잘 모르시는데, 파이썬 형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개발 환경,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수업은 어쨌든 팀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를 짜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 짜면은 맨날 친한 친구들끼리 모이는데, 최소한 그 조에 이 조별 숙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한 명 정도는 꼭 리크루트를 하십시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조를 따로 짜주거나 하지 않겠고, 여러분들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하고 같이 해서 조별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조별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복학생은 복학생끼리 모이고, 현역은 현역끼리 모이고, 특히나 이번 이 지역선도 때문에 하는 이 수업에서는 이제 과가 다른 과가 있기 때문에 과별로 모이시는데, 뭐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하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금 아마 3학년 이 중에 보니까 제가 명단 확인해 보니 2명의 학생은 로봇공학도 듣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 자료는 로봇공학하고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다른 내용들 여기서 다루고, 뭐 또 처음 듣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벌써 저 몇 번째 설명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들, 변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먼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접근해 보시면, 공간 안에 XY라고 하는 지금 좌표계를 제가 자동차 위에다 붙여놨고요. 또는 이게 그냥 요 위치에 XY 좌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변환입니다. 트랜스폼이 되겠고요. 그래서 변환은 공간 안에 있는 물체를 이쪽으로 변환을 할 때 보면 물체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회전도 했죠. 그래서 이 트랜스폼은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회전과 이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그 뒤에 있는 구조하고 되게 유사하게 먼저 회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자동차가 먼저 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자동차가 요 좌표계 위에서 이렇게 회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원래 있던 요 좌표계, 요 똑같은 XY죠. 거기서 T만큼 트랜슬레이션이라 T로 표현했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이 로테이션 한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면 요 위치로 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되겠고요.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렬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거를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또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H로 표현되기 때문에 H는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특수 행렬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H는 먼저 자동차가 있는데 로테이션을 해서 얘가 여기로 이동을 했겠고요. 그 다음 다시요. 여기 로테이션에서 이렇게 회전을 했겠고요.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이동을 해서 여기 회전되어 있는 자동차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하고자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슬레이션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거는 트랜슬레이션 이동은 사실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습니다. 고등학교 요새는 안 배우나요? 선형대수 같은 과목에서 배울 텐데 이동은 뭐냐? 원래의 좌표계는 제가 까만색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대문자 X, Y가 좌표계 각각 X축과 Y축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언가 새로운 좌표계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X', Y''을 놓고 XY 지금 보시면 XY나 여기 있는 X, Y나 이 까만색이나 X', Y''이라는 빨간색이나 똑같죠. 좌표계가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시겠습니다. 원래 이 XY 좌표계 까만색 위에 V라고 하는 벡터가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현재 보기에는 X'과 X가 똑같기 때문에 Y와 Y'이 똑같기 때문에 요 위에서 보면 빨간색 좌표계 위에서 V를 보나 까만색 XY 좌표계에서 V를 보나 결과는 똑같죠. 자, 그런데 이 빨간색 좌표계를 이동을 합니다. 요만큼 이동을 했어요. 여기 뜬 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원래의 좌표계 위에서 V를 보면 똑같죠. 걔는 까만색 좌표계에서 보면 V는 똑같은데 이동을 한 다음에 빨간색 좌표계 위에서 V를 보게 되면 달라 보이게 되죠. 이렇게 좌표계가 이동을 해서 원래 똑같은 점에 있는 녀석이 달라 보이게 하는 것, 이것들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좌표계 전체가 여기 보시면 까만 좌표계랑 빨간 좌표계가 똑같았는데 빨간 좌표계가 막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 것, 이동을 하는 것, 이것을 트랜슬레이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보시면 XY 좌표계 위에서의 V나 X', Y' 위에서의 V'이나 이제 똑같이 보였는데 이동을 하고 나면 이동 좌표계 위에서 이 녀석이 다시 정의를 해야 되겠죠. 다시 정의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V나 V'은 똑같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좌표계를 이동을 한다는 컨셉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뿐만 아니라 이제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회전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회전이 조금 복잡한데 회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도 세타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초기에 까만 좌표계와 빨간 좌표계가 똑같았는데 빨간 좌표계를 회전을 했죠. 각도 세타만큼 이 회전은 전부 다 오른손 법칙을 써요. 그래서 회전하려고 하는 축이 엄지가 되겠고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각도로 회전을 하죠. 그래서 세타만큼 회전하면 원래 있던 XY 좌표계가 이렇게 회전하니까 이렇게 돌아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원래 초기에 봤을 때 V는 이렇게 똑같이 보였었는데 회전을 하고 나면 요 V하고 X축하고의 각도가 얼마가 있었을 텐데 회전을 빨간색이 돌아갔기 때문에 요 위에 각도가 아까보다 좁아져 있는 것, 각도가 작아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컨셉이 로테이션이에요. 근데 이 이동은 굉장히 간단한데 회전은 조금 복잡한 방법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삼각함수를 잔뜩 쓰게 되겠고요. 자, 원래 이 좌표계가 있는데 얘가 세타만큼 회전해서 빨간 좌표계가 생겼다. 그럼 도대체 XY 빨간색 XY 까만색 좌표계 위에서의 V와 이동을 한 다음에 X', Y' 빨간색 좌표계에서의 V가 이제 뭔가 다르게 표현이 돼야 될 텐데 그걸 수식적으로 어떻게 할까? 여기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고요. 이쪽에 있는 Y축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y 프라임도 이동을 해서 요 기호 여기에 이제 써놨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유도 과정입니다. 그래서 큰 원래 까만색 xy 좌표계가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이동을 하고 나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식으로 바꿀까? 자, 그래서 여기에 짝대기를 이렇게 해놨고요. 요 지점에 V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요게 이동을 한 것처럼 그게 더 헷갈리나? 그냥 여러분들이 XY가 있는데 회전을 한 다음에 X 프라임, Y 프라임은 어떻게 보일까?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요걸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연장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이 각도가 세타이고 여긴 90도이니까 요게 세타니까 여긴 90도 빼기 세타, 여기도 90도 빼기 세타, 이게 90도니까 이 부분이 세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선 이걸 수식으로 뽑아내야죠. 삼각함수 코사인 사인을 쓸 거고요. 그래서 코사인은 a분의 b가 되겠고 사인은 a분의 c가 되니까 자,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요 끝단이 x축 위에서 까만색 좌표계 위에서 어디에 있을까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x는 자, 요거의 길이는 얼마냐? x 프라임이잖아요. 그래서 x 프라임의 코사인 세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 삼각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y 프라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y 프라임 사인 세타만큼 요만큼을 빼주면 그러니까 요렇게 길이에서 요 길이에서 요거를 빼주게 되면 요 좌표 x 값이 나오겠죠. 이걸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한번 더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x 프라임 코사인 요만큼을 빼줘야 요 길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길이는 y 프라임 사인이 되기 때문에 x 값은 x 프라임 코사인 세타 빼기 y 프라임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y 쪽을 구해야 되겠죠. x는 구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y잖아요. 이게 y 좌표계니까 y는 얼마일까?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라인 또 연장선 긋고 요만큼의 길이 더하기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식으로 보시면 요 길이는 얼마일까? 요 삼각형을 토대로 해서 x 프라임의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자, 요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 이렇게 생겼을 테니 y 프라임의 코사인 세타만큼을 더해주면 y라고 하는 길이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xy라는 값은 x 프라임 y 프라임이 있고 x 프라임 y 프라임이 있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라고 하는 수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해하기 쉽죠? 자, 그러면 그 수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보면 xy는 이렇게 써져 있을 거고 이걸 xy와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모아 놓으면 행렬이 등장을 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회전 행렬이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라고 하는 수식을 우리가 처음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 잘 한번 쫓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xy가 있고 빨간색 x 프라임 y 프라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동을 여기 지금 그대로 좌표계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 똑같이 x라고 하는 빨간색 까만색 원래 좌표계가 있고 똑같이 빨간색 좌표계가 움직여 다닐 거예요. 여기다 위치를 해놨고요. 좌표계를 먼저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원래 XY 원점 좌표계라고 불리는 까만색 좌표계 위에서 내가 관심 있는 대상이 회전을 했고요. 이 회전한 게 이동을 하는 형태하고 묶이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제가 화살표 하나를 더 표시했어요. 이거를 벡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벡터가 여기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좌표계 위에 벡터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빨간색 좌표계 위에 한 점이 찍혀 있어요. 여기 한 점이 찍혀 있는데 얘가 회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좌표계 위에 V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회전을 하겠죠. 이 점은 XY라고 하는 까만색 좌표계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푸는 게 바로 이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 것들은 전부 다 좌표계 위에 내가 한 점을 붙여놨고 그게 회전을 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원래 좌표계 위에서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를 계산하는 수식이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요 되게 독특한 기법을 씁니다. 아까 맨 처음 페이지에서 제가 얘기 드렸을 때 자동차 예제, 애니메이션 많아갖고 로테이션을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매트릭스로 쉽게 표현할까 라고 하는 것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되겠고, 이와 같이 수식으로 써지게 되겠습니다. 자, 행렬을 써서 이걸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로테이션은 곱하기로 하는데 왜 곱하기냐면 앞서의 수식 보시면 로테이션 매트릭스하고 이 녀석하고 곱했잖아요. 행렬 수식에서 보면. 그래서 로테이션하고 자동차하고 곱할 거고요. 행렬이니까. 그 다음 더하기 트랜슬레이션을 할 거라 이 밑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줬습니다.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의 목표는 원래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 밑에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추가를 해서 이거를 행렬화 시키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동차 행렬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을 로보틱스에서도 쓰이고 그래픽스도 쓰이고 3차원 비전에서도 쓰이고, 카메라 쪽 관련된 거에서도 무언가 회전 관련된 게 나오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전과 이동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해야 되는데, 로테이션은 곱하기고 트랜슬레이션은 더하기이니까 내가 관심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 녀석에다가 밑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주면 이게 행렬의 곱으로 표현이 되니 로테이션 이 녀석 플러스 t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재밌는 기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면 이게 행렬이 구조가 정방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여기에 01이라는 숫자를 넣어주면 01과 자동차 1이 곱해지니까 0과 자동차가 곱해져서 0 되겠고 플러스 1 해서 최종적인 수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자동차를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RT01이라고 하는 행렬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게 결과물도 보시면은 RT, R 플러스 T라고 하는 형태로 또 마지막 폼이 1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이 부분이 1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뜻하는 호모지니어스, 호모라고 하는, 여러분들 게이, 호모, 하나의 종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여기 이제 정확한 표현은 RT01 이게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가 되겠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뭔가 얘들이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한 관계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동차 행렬의 기본적인 구성이 되겠고요.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알아볼게요. x, y가 1, 1이라고 하는 간단한 값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치 벡터를 뜻하는 위치가 x, y가 각각 1인 위치 벡터 11이라고 하는 벡터가 있을 때 원래는 위치는 11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또는 뭐 35, 1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서는 일부러 밑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추가해 넣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호모지니어티라고 불리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또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할 때 이 1은 호모지니어티라고 부릅니다. 호모지니얼인데, 그래서 원래 위치 벡터가 있는데 그 녀석에다 1을 추가해서, 얘는 원래 있었던 1, 1이고요. 밑에다 1이라고 하는 빨간색을 추가해서 차원이 2차원이었다가 3차원으로 늘어난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H 매트릭스, 뭐 RT01이라고 하는 녀석을 곱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하나의 예로서 보여드리면은 H 매트릭스가 구성이 11, AB, 001로 표현되면, 자, 요 부분, 여기에 있는 2x2 4개의 요소는 RT01의 R을 뜻하고요. 여기 있는 녀석은 T를 뜻하고 여기는 0, 1이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시면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설명하면서 제가 RT01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것과 동일하고요. TV에다 낙서가 엄청 해요. 그래서 이쪽 R 부분을 단위 행렬 1001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회전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쪽 부분은 트랜슬레이션 RT01에 AB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0이니까 00 개수 맞추느라고 여긴 0이 아니라 전부 다 0인 무언가 컬럼들이 로가 들어가고요. 이 부분은 1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요 부분이 H 매트릭스의 구성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0A 111 그래서 1 더하기 A 01B 111 계산해서 1 더하기 B 001 111 하면 1이 나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모지니어티 1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데이터가 1과 1이었는데 여기 트랜슬레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에 A만큼 B만큼 더해달라고 해서 X는 A만큼 이동, Y는 B만큼 이동을 하는 트랜슬레이션 케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서의 이동을 하는 트랜슬레이션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그 매트릭스 구조를 보기 위해서 심플한 폼으로 표현해 보면요. H는 RT01인데 여기가 로테이션 파트, 여기가 트랜슬레이션, 여긴 0 파트, 여긴 1 이렇게 표현되는데 예, 이걸 다시 보시면은 여기가 R 파트니까 예, 지금 보시면 1001 행렬에서 단위 행렬이죠. 뭔가 곱해도 똑같은 자기 자신이 나오는 단위 행렬이고 AB는 트랜슬레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벡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는 0이 뭔가 로우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에 0으로 제가 그냥 표기해 놨고요. 그래서 바꿔보시면은 기호로 보시면은 XY, X'Y', Y'을 그냥 벡터로 표현해서 X'이다. 그리고 밑에는 호모지니어티 1이 들어가 있다. H는 그리고 여기는 11도 X 벡터로 표현해 놓고 1로 표현해 놨고요. 호모지니어티 1이 빨간색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단위 행렬 I에다가 트랜슬레이션 하는 T 벡터 01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것도 그냥 이렇게 마치 일반적인 상수인 것처럼 이렇게 곱을 해서 표현한다면 IX 플러스 T라고 표현되겠고 단위 행렬이니까 I가 사라지면서 X 플러스 T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0x 플러스 11이니까 1로 표기되면서 계속 호모지니어티 1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결과를 이렇게 HX1로 곱을 한 다음에 이 결과를 보면 여기는 이런 호모지니어티 1이니까 트랜슬레이션은 결과물은 X 더하기 T겠구나 라는 것을 뽑아서 쓰게 됩니다. 자, 로테이션으로 넘어가 보면 로테이션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의 형태일 것이고 2차원인 경우에 그리고 여기는 트랜슬레이션이 없으니까 00 들어가 있고 여긴 0, 1 RT01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 있고 11 벡터를 회전을 하게 되면 결과물은 이렇게 곱해서 이와 같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1 벡터를 아까 얘기 드렸죠. 로테이션은 전부 다 오른손 법칙이니까 30도만큼 회전을 한다면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사인 30도 두 가지를 여기다 수식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동한 좌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회전한 좌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로테이션 파트를 조금 더 우리가 심플하게 본다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여기가 다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R로 보통 많이 표현하고요. 여기는 트랜슬레이션이 없는 경우죠. 순수한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이 없어서 0이라 R001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걸 또 이렇게 매트릭스처럼 계산을 해보면 R0X1 서로 이거랑 곱해서 더하기 이걸 하면 RX 더하기 0이 나오겠고 더하기 0은 의미가 없으니까 RX만 남겠죠. 그래서 X가 로테이션 된 결과물이 바로 X', Y'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합쳐볼게요.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합쳐서 RT01이니까 여기는 로테이션, 여기는 트랜슬레이션, 여기는 0, 여기는 1. 그래서 얘네들을 원래 여기 우리가 돌리고자 하는 X는 1, Y는 1인 점이 있다면 걔네들을 연산해주면 조금 쉽게 바꿔서 R, 여기 1, T 바꿔놓으면 RT01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인데 얘들을 연산해주면 RX 더하기 T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0X 더하기 1을 해주니까 최종적으로 또 1, 호모지니어티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더해주는 관계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또 다른 폼 X', Y''로 되어 있는데 함축적으로 바꿔서 X'으로 바꿔놓으면 이제 여기 있는 수식처럼 되겠죠. 그래서 RT01 X1은 RX 플러스 T 전부 다 기호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라고 여기 띄어다가 다시 놨고 여기 있는 거 띄어다 놓고 HX1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X', Y''이라고 다 써주기가 나중에 이제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눈에 보기도 좋지 않아서 벡터화해서 x 또는 x 프라임으로 표기하는 형태의 호모지니우스 트랜스폼 예제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부분 보겠습니다. h는 rt01이라고 하는 행렬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rt01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 편한 요소이고요. 여기는 실제로는 r은 상수가 아니라 이 부분은 행렬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벡터가 되겠고 이 부분은 행만 한 줄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를 뉘어놓은 형태, 옆으로 이렇게 비틀어 놓은 트랜스포즈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고 이 부분은 상수 1입니다. 그래서 RT01의 실제 내부로 보게 되면 R은 2차원 문제는 X 프라임, Y 프라임, X, Y 2차원만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만 있겠고 트랜슬레이션에 해당하는 건 A만큼 B만큼 더해주니까 X는 A만큼 Y는 B만큼 더해주는 거라 여기는 로테이션, 여기는 트랜슬레이션만 들어가 있고요. 3차원 문제에서는 입력 대상이 X, Y, Z 3개가 되겠고 결과도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3개가 되겠고요. 이 부분의 로테이션 파트는 3 곱하기 3 행렬 형태고 트랜슬레이션은 각각 X만큼, X는 얼마만큼, Y는 얼마만큼, Z는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TX, TY, TZ 써놓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은 왜 여기가 아까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었는데 여기는 뭔가 복잡한 수식 9개로 표현했잖아요. 로테이션이 왜 3 곱하기 3 형태의 행렬이 됐는가? 여기 총 9개죠. 9개 요소가 됐는가? 왜 그럴까요? 3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원에서의 회전은 X축 회전도 있고 Y축 회전도 있고 Z축 회전도 있죠. 세 방향에 걸쳐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컬럼 벡터가 3개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이게 3개가 되겠고 결과물은 역시 3차원으로 나와야 되니까 행은 역시 또 3개가 돼요. 그래서 3개, 축이 3개이다 보니 3차원이니까 축이 3개잖아요. 그래서 이쪽 컬럼 벡터가 3개가 되고 결과물이 3차원이어야 되니까 이쪽 차원 맞추기 위해서 역시 행도 3개, 열도 3개가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형태의 행렬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나중에 계산하는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2차원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이런 형태를 갖게 되겠고요. 3차원 게임을 만든다 또는 3차원 로보틱스는 3차원에 있잖아요. 3차원에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행렬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는 RT01로 구성되어 있는데 2차원인 경우에는 차원이 하나 늘어나서 3 곱하기 3이 되겠고요. 3차원의 경우에는 차원이 호모지니티 1 때문에 하나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4 행렬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서 무언가를 보셔도 이렇게 생긴 4 곱하기 4 행렬이 나오게 되면 이 녀석은 3차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구나. 여기가 000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팩토라이제이션, 인수분해를 한번 다뤄볼 거고요. 팩토라이제이션은 인수분해를 뜻합니다. 그래서 HX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있는데 그거를 X라고 하는 벡터를 여기다 곱을 하게 되면 무언가 결과물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걸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RX 플러스 T라고 제가 일단 써놨는데 정확한 수식은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제가 써놓은 거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든 분해를 한번 오른쪽처럼 TRX라고 하는 형태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3차원을 쓰든 2차원을 쓰든 결과는 똑같고요. 먼저 쉽게 제가 2차원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H 매트릭스는 RT01인데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 있고 여기는 트랜슬레이션 AB가 있죠. 자, 그러면 XY라고 하는 요소가 이 녀석들과 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을 다시 풀어서 행렬로 표현을 해보면요. 되게 특이하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에 있는 게 여기에 다 묻혀 있고요. AB에 해당하는 게 이쪽 왼쪽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분해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해 보시면 결과가 이게 이 녀석의 결과물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뭐예요? 단위 행렬이 있고 AB만 있기 때문에 얘는 트랜슬레이션을 뜻하죠. 이 부분은
트랜슬레이션에 해당하는 게 0인 순수한 로테이션만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트랜슬레이션만 있기 때문에 T 매트릭스, 얘의 경우에는 로테이션만 있기 때문에 R,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의 형태 그대로 놓고 분해를 해보면 T하고 R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순수한 트랜슬레이션과 순수한 로테이션의 곱으로서 표현이 되는데,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였더니 TR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조금 더 축약된 폼, 여기는 I, 단위 행렬 I로 표현했고요. 여기는 T 벡터만 표현해서 IT01로 표현하고, 여기는 로테이션만 있으니까 R001로 표현해서 이걸 다시 풀어보셔도 RT01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H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RT01이고, 실제 내부에서는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거라 TR이라고 하는 형태로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이 되더라 라고 아시면 되겠고, 최종적인 수식은 그래서 X라고 하는 벡터는 HX는 RT01로 곱하기 X1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맨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자동차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로테이션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녀석을 자동차를 이렇게 로테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X축으로 이동, Y축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자동차가 이동을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원점에서 밖에 못합니다. 원점에서 회전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들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처음에 유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상기해 보시면은, 로테이션은 이 위에서 이렇게 돌아갔죠. 그러니까 원점에서만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점에서만 회전한다고? 이상한데 나는 이 문제를 다르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자동차를 이대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회전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잘 조심해서 보세요. 자, 이 녀석을 먼저 여기서 회전한 다음에 이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 녀석을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회전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두 가지 경우가 서로 다르게 우리가 용어적으로 부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픽스드 코디네이트와 뉴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로 부릅니다. 모든 회전은 사실상은 좌표계의 원점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픽스드 코디네이트는 좌표계가 여기에만 있어요. 픽스드, 고정 좌표계이기 때문에 좌표계는 여기에만 있고, 회전은 무조건 원점에서만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여기서 회전한 다음에 이걸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실제 좌표계는 여기 있는데 오브젝트만 회전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한 사례가 바로 픽스드 코디네이트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하고,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자동차가 여기 원래 있었는데 회전은 좌표계가 여기에밖에 없기 때문에 픽스드 코디네이트, 고정형 좌표계가 여기밖에 없는데, 이 녀석을 회전한 다음에 이동을 했더니 좌표계는 여기에 있으면서 자동차는 이쪽으로만 이동한 겁니다. 이게 픽스드 코디네이트의 컨셉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두 번째 사례는 여기에 좌표계가 두 개가 있어서 좌표계를 요 위에도 붙여놓고요. 여기에도 붙여놓고 먼저 얘를 이동을 했는데 좌표계도 같이 이동을 합니다. 제 손이 이동을 해서 빨간색 좌표계가 같이 이동을 했고요. 로테이션은 좌표계 원점에서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회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좌표계가 이 예제에서는 하나밖에 없고 로테이션만 한 다음에 이동을 한 거고요. 이 예제에서는 좌표계가 두 개가 등장을 했고 좌표계가 이동을 한 다음에 요 위에서 회전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빨간색 좌표계가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의 예제하고 밑에 예제 두 가지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픽스드 코디네이트에서는 좌표계는 하나밖에 없어서 자동차가 회전한 다음에 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 손 좌표계 하나밖에 없는데 이 경우는 좌표계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뉴 코디네이트 좌표계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좌표계를 갖고 다니는 거고요. 이렇게 생긴 원래의 고정 좌표계 위에 이런 제 손 왼손에 좌표계가 있고 걔를 이동한 다음에 거기에서 회전을 한 겁니다. 회전은 좌표계 중심에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위에서 회전을 한 사례가 두 개예요. 근데 어때요?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좌표계라는 컨셉을 이해하실 때는 고정 좌표계와 뉴 코디네이트가 있는데 뉴 코디네이트는 오브젝트 위에 좌표계가 붙어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여기는 좌표계 하나라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려면 무조건 회전은 원점에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회전한 다음에 이동한 거고요. 얘의 경우에는 요 위에 좌표계가 붙어 다니면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표계를 나는 고정 좌표계를 쓸 거야. 나는 이동형 뉴 코디네이트를 쓸 거야. 새로운 좌표계 이걸 쓸 거야. 라는 걸 먼저 결정을 하신 다음에 픽스드 코디네이트로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면 전부 다 픽스드로 푸셔야 되고 뉴 코디네이트를 쓸 거야 라고 하면 전부 다 뉴 코디네이트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경우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보셔야 되겠고 많은 그래픽스나 로보틱스 컨셉에서는 뉴 코디네이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개체가 움직여 다녀야 되는데 움직인 다음에 거기서 회전을 하려면 모든 회전은 좌표계 원점에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픽스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픽스드 코디네이트 위에서 로테이션 한 다음에 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 하게 되면 이 좌표계를 토대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로테이션 한 다음에 또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했고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 하면 원점 주변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좌표계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로테이션 했고 로테이션 한 상태에서 또 로테이션 하게 되면 2위에서만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보시면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고 또 로테이션을 하고 싶어요. 앞에 두 가지를 해결한 다음에 또 로테이션을 할 때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얘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 픽스드하고 뉴 코디네이트 이 두 가지를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봇 쪽에서는 이 뉴 코디네이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지만 좌표계 위에서의 회전, 손목이 회전을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데 위에서 회전을 하고 싶고 이동한 다음에 또 회전을 하고 싶기 때문에 뉴 코디네이트 컨셉을 많이 씁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두 가지만 하는 경우에는 픽스드이나 뉴 코디네이트나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픽스드 코디네이트는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했고요. 뉴 코디네이트 컨셉에서 보시면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로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양쪽의 결과물이 똑같이 자동차 위치가 이동한 값과 회전한 값이 양쪽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의 관계만 갖고 봤을 때에는 이 경우에 픽스드는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고요. 뉴 코디네이트인 경우엔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그 좌표계 위에서의 로테이션을 하는 문제로 처리를 합니다. 되게 헷갈리는데 뒤에 이제 예제 보시면서 조금씩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문제를 픽스드 코디네이트 컨셉에서 본다면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벡터 V가 주어졌다면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에서 V'은 RV 플러스 T로 표현이 되는 거겠고요. 자, 그래서 이 RV 플러스 T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는 결과물은 내가 뉴 코디네이트를 쓰든 픽스드를 쓰든 똑같기 때문에 근데 먼저 제가 지금 픽스드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는 예제에서 RV 플러스 T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RV 플러스 T 앞서서 했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죠. R과 T, RT 공유를 써서 표현해서 RV 더하기 T는 HX로 이렇게 제가 써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RT01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픽스 코디네이트라 하더라도 고정 좌표계라 하더라도 V1이 RV 더하기 T로 표현돼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결과물이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얘는 벡터로 X
V1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벡터로 표현하고 RT01로 표현되는 것들은 행렬이라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티 1이 포함되는 것을 호모지니어스 벡터,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RT01로 표현된 것을 호모지니어스 벡터로 표현하고 각각은 우리가 이걸 분해해서 V는 XYZ 3차원, 그 다음에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도 각각 3차원일 때는 3 곱하기 3 로테이션, 3 곱하기 1 트랜슬레이션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비슷하게 설명드렸고 다시 한번 이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형태로 본다면 RT01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고 V1은 호모지니어스 벡터이다 보니 순수한 로테이션과 순수한 트랜슬레이션으로 표현한다면 트랜슬레이션은 IT01, 트랜슬레이션만 있고 여기 로테이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테이션이 없어야 순수한 트랜슬레이션이니까 이 부분을 단위 행렬로 만든 거고요. 순수한 로테이션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는 트랜슬레이션이 없어야 되니까 여기가 0이라서 R001로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이동만 하든지, 원래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는 이동과 로테이션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순수한 트랜슬레이션, 순수한 로테이션만 표현한다면 IT01, R00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의 컨셉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고정좌표계와 이동좌표계, 이동좌표계는 뉴 코디네이트라고 부르는데요. 고정좌표계, 픽스드 코디네이트 또는 뉴 코디네이트 이렇게 부르는데 양쪽의 결과는 연산의 방향만, 그러니까 앞서서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픽스드 코디네이트는 로테이션을, 픽스드 좌표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뉴 코디네이트, 무빙 코디네이트, 이동하는 좌표계는 T를 한 다음에 로테이션을 그 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두 가지의 결과물이 똑같다라는 원칙에서 마지막 최종 이와 같은 룰이 생깁니다. 이 룰이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렬의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AB 곱하기 B, AB 곱하기는 B 곱하기 A하고 다르다라는 게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방금 전 설명드렸던 결과물이 똑같았는데 그 똑같은 결과물들이 순서가 바뀌었죠. 이 경우에 픽스드는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고요. 뉴 코디네이트, 무빙 코디네이트는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로테이션 하면 양쪽 결과가 똑같다라는 결론 때문에 이와 같은 최종 규칙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픽스드 코디네이트는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형태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픽스드 코디네이트로 우리가 매트릭스 곱을 한다면 새로운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어요. 그래서 픽스드 코디네이트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했죠. 뉴 코디네이트는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그 좌표계 위에서 로테이션 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결과물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픽스드 코디네이트는 로테이션 한 다음에, 자, 요거는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는 새로운 그 다음 연산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어서 TR로 표기가 되겠고요. 뉴 코디네이트 입장에선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로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연산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야 결과물이 TR로 똑같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알쏭달쏭하면서도 모호한 이 연산 계열 중 이 연산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픽스드 코디네이트는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했는데 이 결과물이 뉴 코디네이트는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로테이션 했는데 이 두 가지가 같기 위해서는 연산하는 곱하기의 순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픽스드 코디네이트는 로테이션 한 다음에 새로운 그 다음 T가 오게 되면 그걸 왼쪽에다 써주게 되겠고요. 뉴 코디네이트 스타일에서는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 연산이 필요한 거는 오른쪽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TR로 양쪽 결과물이 같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틱스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요, 로보틱스에서는 픽스드 코디네이트를 잘 안 써요. 그래서 뉴 코디네이트는
내가 한번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필요하다면 순서대로 오른쪽에다가 붙여 나가는 형태를 취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종류의 트랜스폼을 첫 번째 내가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해주는 픽스드 코디네이트 형태로 문제를 보셔도 결과물은 똑같지만 픽스드로 우리가 문제를 따지면 여기에다 새로 붙여야 되는 거고 뉴 코디네이트는 오른쪽에다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양쪽의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초반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픽스드 코디네이트로 문제 생각하시는 건 제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하겠고요. 우리는 좌표계가 붙어서 새로운 게 늘어나는 무빙, 뉴 코디네이트 컨셉으로 풀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트랜스폼을 할 때마다 오른쪽에다 붙여나가는 형태로 풀고 이게 이제 이해가 잘 되면 나중에는 픽스드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금 전에 결과물을 제가 써놨고요. 픽스드 코디네이트 컨셉에서 보면 좌표계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려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로테이션은 무조건 원점에서 밖에 안 되니까 먼저 로테이션 한 다음에 이동하자. 그럼 그걸 그대로 써놓으면 픽스드는 어느 쪽에 쓴다고요?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로테이션을 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나는 먼저 로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하는데 픽스드이기 때문에 이쪽에 써야 돼서 TR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로테이션 R001이 있고 그 다음에 T가 왼쪽에 고피되어 있죠. 왼쪽에 IT01하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HT, HR이라서 TR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완성이 되고요. 자, 뉴 코디네이트 컨셉은 새로운 좌표계가 붙어 다니는 거니까 이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하기는 이상해서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로테이션 하다 보니까 이렇게 T 한 다음에 R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뉴 코디네이트는 이렇게 곱을 해야 되니까 먼저 T를 내가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로테이션이 그 다음에 필요하니 이쪽에다가 써줘야 되죠.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물 보시면 TR이 된 겁니다. 여기도 TR.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학이니까 T 곱하기 R, T 곱하기 R. 양쪽 결과물들이 똑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 숨겨져 있는 내가 픽스드를 쓸 거냐, 뉴 코디네이트를 쓸 거냐의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RT로 할래, TR로 할래의 결과가 바뀌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처음부터 두 가지를 동시에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는 움직일 때마다 좌표계를 붙일 것이고 그 좌표계는 뉴 코디네이트, 무빙 코디네이트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이해하기 편하고 새로운 게 붙을 때마다 이렇게 곱하는구나 이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을 3차원에서 하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 하는 게 낫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3차원 공간 안에서 각각의 X축 회전, Y축 회전, G축 회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멈추겠습니다.